자, 유형 11번부터는 이제 거속시 문제인데, 거속시 문제는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지수 놓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묻는 게 미지수랬어. 그리고 문제에서 좀 자세히 주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미지수로 둔 것과 자세히 나와 있는 그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뭔지를 생각을 할 거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선생님 부등식 설명해 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해줬고, 전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 때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으니까 너도 꼭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준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상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으면 뭐 그림을 이용하던지 뭔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현들을 자꾸 해줘 버릇하는 게 좋아. 이해가지? 뭐 선생님 풀어온 거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알았지? 자, 효진이의 집에서 조각공원까지의 거리는 6km이다 라고 했고요. 효진이가 집에서 조각공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이만큼으로 달리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다시 이렇게 걸어갔대요. 모두 3시간이 걸렸고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걸어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 걸어간 거리를 y 이렇게 둘 거야. 이해갔지? 그러면 두 거리를 합친 게 어떻겠어? 전체 거리가 되겠지. 그럼 몇이야? 6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식을 이제, 그러니까 미지수를 딱 정했으면 지문을 통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식이. 지금 우리가 식 쓴 것처럼. 단순하게 뭐 간단히 더하거나 뭐 빼거나 요 정도 선에서 식이 간단하게 하나가 나올 거고, 또 하나를 찾을 때, 그걸 찾을 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라는 거야. 미지수로 둔 게 지금 뭐야? 어쨌든 거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디테일하게 주어진 거는 속력이야, 시간이야? 속력이지. 왜냐면 속력은 지금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자전거를 탄 곳과 걸어간 곳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속도를 다 줬어. 근데 시간은 각각에 대한 시간을 다 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간을 준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준 거는 각각을 다 준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속력과 거리가 지금 하나는 미지수, 하나는 자세히 주어진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속력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야? 시간이지. 그럼 너는 식을 시간으로 쓰겠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속력분의 시간이면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간 곳에서의 시간은 뭐라고 해야 돼? 4분의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는 1분의 y가 되겠지. 그걸 더했지? 그럼 총 걸린 시간이 되겠네. 그럼 몇이야? 3인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거속시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단위를 자주 건드려. 그래서 단위에 대한 것도 연결을 잘 해줘야 돼. 시속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시속이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리도 킬로미터랑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아. 근데 만약에 분속 또는 초속이 나오면 얘는 당연히 시간은 분이나 초로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거리에 대한 거는 미터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것도 늘 신경 쓰면서 체크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전체 걸린 시간이 40분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어, 문제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40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시속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분을 시간으로 쓸 때는 60분의 라는 분모를 써주면 되는 거지, 분에다가. 이해가지? 그래서 60분의 40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요. 우리 민채는 단위에 대한 거는 요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괜찮지? 자, 이제 조금만 속도를 낼게.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는 거리는 9.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시속 4, B에서 C까지는 시속 6. 모두 1시간 40분. 이때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A, B, C까지 이렇게 갈 거야.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x라고 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나는 y라고 할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일단은 y를 구하라고는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속력이 여기서도 나와있어요. 여기가 4고요. 뒤에 게 6이네요. 됐죠? 그럼 시간으로 표현할 거는 4분의 x 그 다음에 6분의 y 이렇게 더하겠지. 그게 총 걸린 시간인 거고 1시간 40분이라고 했으니까 1과 60분의 40 뭐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또 하나의 식은 뭐야? 얘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문제를 가만히 보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럼 뭐야? A에서 B 지점을 거쳐 C점까지 가는 거리가 총 9다 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가 x, 여기부터 여기가 y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9라는 게 바로 하나가 나오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됐어? 자, 805번을 보시면 지용이가 학원에 가려고 오후 4시에 집을 나섰고요. 시속 2로 가다가 10분 동안 문구점 앞에서 구경하고 늦을 것 같아서 시속 6으로 뛰어서 갔더니 이만큼 만에 도착했대. 그럼 4시에 집을 나섰고 4시 54분에 도착했으니까 총 걸린 시간은 54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용이가 걸어간 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x라고 할 거고 그러면 뛰어간 거리를 우리는 y라고 둔다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 둘 때도 거리를 x라고 뒀으면 y도 어떤 거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이해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를 물어봐서 거리를 x라고 뒀는데 시간이 y인 경우는 있기는 있어. 또는 속력이 y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좀 이렇게 드물고 그 유형이 이렇게 뭔가 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유형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미지수 두는 건 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럼 여기서도 일단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가 이랬지?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겠지. 됐지? 자, 그러면 문구점까지 갈 때 시속 2로 갔고 문구점에서 학원까지 갈 때 6으로 갔댔지. 이해갔니? 그럼 상황을 보면 집이 있고 문구점이 있고 학원이 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이때 간 거리를 x, 요만큼의 거리를 y라고 한 거고 더해서 2km라고 한 거지 지금. 그러면 이때의 속력이 2라고 했고 이때의 속력은 늦을까봐 6으로 갔댔지. 근데 여기서 어떻댔어? 10분 있었댔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걸린 시간, 여기서 걸린 시간 합치고 10분을 더해줘야 그게 총 걸린 시간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애초에 그냥 아예 문제식을 쓸 때 총 54분 중에 움직이지 않은 그냥 구경한 시간 아예 빼고 시작할게. 그래도 되지. 얘 빼면 몇 분이야? 44분을 움직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움직인 시간은 몇이야? 2분의 x라고 하겠죠. 여기서 움직인 시간은 6분의 y라고 하겠지. 더한 게 44분이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그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요. 자, 뭐 유형 12번째, 13번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형마다 약간 그 유형에 해당하는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선생님이 거속시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어보는 걸 미지수, 디테일하게 주어진 게 뭔지 찾아서 그 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써라 라고 했단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그 상황 이해를 정확하게 각각마다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푸는 방법은 똑같이 하는 거야. 이해갔지? 자, 그래서 유형 12를 보시면 잠깐 끊어야 되겠다.